자, 저희가 불타는 청춘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요즘 노년분들이요, 청년들 못지않게 이 열정들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2년 전에 유행했던 영화 같은데 어벤져스라는 영화의 이름을 딴 시니어 벤져스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의 김윤종 기자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시니어 벤져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노년층들 활동이 그렇게 활발한가요? 예, 되게 재밌는 말이죠. 시니어 벤져스. 네. 좀 쉽게 풀어 말하면 시니어, 노년층과 네. 슈퍼히어로 어벤져스를 합친 말입니다. 네. 그만큼 노년층이 슈퍼히어로처럼 네. 활달하게 활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나오는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이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어벤져스의 영웅들처럼 정말 왕성하게 활동들을 한다, 뭐 이런 말인데. 자,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영화 한 편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드라마를 준비했는데 잠시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혁이 값도 가야 되겠지. 잘 잤냐, 꼬마야? 나를 귀찮게 하는 건 싫어요. 내가 그걸 감당할 신경이 강하지가 못하다고. 나 알지? 너 진짜 나 몰라? 정말 미쳤어. 놀랬어? 저라면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안 해요. 네가 편하고 좋았어. 연애 하려면 이제 민혁이 값도 가야 되겠지. 잘 잤냐, 꼬마야? 나를 귀찮게 하는 건 싫어요. 자, 뭐 여러 가지 사랑에서부터 연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저런 매체에도 그 노년층을 주인공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주변부 인물로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면 주인공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죠. 나왔죠. 예. 항상 그러고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 뭐 네. 고집센 할아버지, 네. 항상 잔소리가 많은 시어머니. 네. 하지만 이제는 이들이 마치 젊은이들처럼 주인공으로 나와서 아까 보신 것처럼 예. 삼각관계를 이루고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고 세계 여행을 꿈꾸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랑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설정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보여드린 드라마뿐만 아니라 네. 뭐 연극계에서는 장수상회, 네. 장수상회는 노년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영화에서는 오베라는 남자, 네. 80대 노인의 좌충우돌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노년층들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 콘텐츠, 이게 대세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최혜정 캐스터 어떻습니까? 젊은 층이신데 이런 드라마 네.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 드라마 제목을 처음에 들었을 때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당연히 예. 이제 청년층의 로맨스 그렇죠. 주인공도 고현정 씨, 조인성 씨 나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봤더니 실버 열풍을 몰고 온 드라마더라고요. 사실 요즘 드라마나 각종 이런 문화 콘텐츠에서는 좀 이런 시니어들은 누구의 아버지 혹은 누구누구의 어머니 이렇게 좀 부수적으로 나오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꽃보다 할배라는 영화죠? 그렇죠. 네네, 꽃보다 할배라는 이런 예능도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하지만 그들 역시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개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각각의 인격체로 존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 인상 깊었고요. 저도 앞으로 좀 관심 있게 한번 드라마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어제 밤에 새벽에 잠이 안 와서 틀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보다가 잤는데 재밌었습니다. 김인종 기자, 그런데 이 시니어 분들이 이런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겠죠? 좀 의외의 결과가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번 일을 취재하면서 다양한 노인분들의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한 절반가량은 정말 우리 또래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반갑고 재밌다라고 했지만 의외로 절반은 아니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젊은이들처럼 쌩쌩하고 아름다운 청춘 남녀가 나와서 트렌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좋다. 우리도 문화를 그렇게 재밌게 팔로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노인층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이 나온 드라마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나이 많은 대변인 비슷하게 됐는데요. 근데 저기 이 영화를 표현을 아주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노년이 자기를 노년으로 생각하는 영화, 이건 아마 실패할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노년이지만 노년을 의식하지 않게 하는 영화, 이게 될 거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있죠. 자기 나이 먹은 걸 부인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나이 먹었어도 아직 활력 있고 그다음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사람도 당신 노년이야.
이제는 이제 사회의 뒷그늘로 이제 뒷방으로 물러날 때 돼서 이런 느낌을 주는 영화를 만들면요. 예. 노인들 다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기법으로 어려운 영화 기법이겠지만 예. 노년을 주제로 만들면서도 그걸 보는 노년들에게 당신 아직 쓸만해. 예. 난 힘있어. 예.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참 애매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자,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은 시니어, 노인의 기준이 과연 몇 살부터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기사를 쓰시는 김윤종 기자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우리나라 법상으로 네. 65세 이상입니다. 네, 법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최혜정 캐스터. 법상으로는 65세 이상이겠지만 저는 최근에 보면은 저희 아버지도 곧 앞두고 계신데 예전에는 60세까지만 살아도 좀 많이 살았다고 해서 환갑이라고 잔치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드라마에서도 주인공들 평균 연령이 72세지만 저는 한 70세 정도로. 70세. 네. 5살 올라갔습니다. 네네. 허지덕 차장. 네, 저는 75세 정도로 봅니다. 예. 또 5살 올라갔네요. 네.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네. 주변에서 제가 보는 분들이 너무 다 정정하시고 활동들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 장인은 저보다 힘이 더 세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고 네. 너무 왕성하게 체력뿐만 아니라 뭐 다른 활동들 하는 공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75세 정도 돼도 뭐 전혀 이상이 없어요. 네. 75세까지 지금 10년 올라갔습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75세는 네. 무지하게 고맙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70세에서 한 71, 2세 정도. 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60세였는데 제가 2년 있으면 60세인데 그거 시니어라 그러면 너무나 슬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요새 있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예전 한 60년대를 비교하면은 곱하기 0.7을 곱해야 나이에 네. 그 정도의 활력을 가있다 그러거든요. 70세에 0.7 곱하면 얼마입니까? 70세에 0.7. 49살이거든요. 예전에 49살 정도의 체력과 이런 걸 전부 가졌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한 70세, 그것도 좀 슬프지만 70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70에서 75세 사이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법적으로 65세 이상의 노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김윤종 기자. 실제 65세 이상 노년들이 뭐라고 하는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도 요즘엔 70대도 날라다닌다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은층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삼성생명은퇴연구소와 함께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네. 보시는 것처럼 나오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65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7.7%밖에 안 됐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거죠, 100명 중. 네네. 그 다음에 오히려 75세 이상이 20%, 70세 이상이 48%. 네. 그러니까 70대 중반은 돼야지 그래도 노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한국 사회의 은은층의 생각입니다. 네, 저희 패널들이 맞췄네요, 그러죠? 네, 70세에서 75세요. 자, 65세가 되면요, 근데 65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 은퇴를 하실 자영업자들은 물론 아니시지만 할 연령이신데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지금 계속 나온 얘기를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건데요. 네. 보통 은퇴하고 60대, 70대가 되면 하는 일 없이 집에서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표에 나오는 조사처럼 마치 별 특별히 하는 일 없다는 19%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같이 취미생활을 하고 놀고 배우자와 함께 여행 간다는 다양한 자기만의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무려 53%나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나이가 드셔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노인분이 한 분 계신데 SNS에 한 분이 지금 유명해졌다고 하죠. 최혜정 캐스터 어떤 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앵커님 페피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나요? 네, 저도 준비하다가 들었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줄임말인데 패션 피플의 줄임말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분이죠, 바로. 네, 저분이 불량소년이라는 아이디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60세의 양복점 주인이시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직접 블로그를 개설하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의상이 좀 예사롭지 않으시죠? 그러네요. 색깔과 함께 되게 패셔니스타신데요. 서양의 나이든 스타일 가이드를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록 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멋있으면 좋아하더라.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하고요. 젊은 마인드는 복장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저렇게 블로그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최혜정 캐스터.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멋진 그 노인분들도 계신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100세 시대로 도래하면서 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요. 2013년에는 613만 명이던 노인 인구가
한 해가 지나면서 약 20만 명이 늘어나고 작년에는 662만 명까지 증가한 모습인데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무려 13%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통계에 보니까 2050년까지 30%가 넘게 된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네, 이 추세로라면 그렇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게 노인분들이 많아지는데 어떤 분들은 아까 그 콘텐츠에 나오는 분들처럼 잘 사랑도 하고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하며 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죠. 독거노인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인종 기자. 예. 참 아쉽게도 독거노인이 지금 144만 명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660만 명의 노인에서 거의 뭐 5분의 1 정도가 독거노인입니다. 이 숫자가 2035년 되면 345만 명까지 늘어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결과죠. 그렇군요. 저도 이 기사를 쓰면서 나온 얘기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지만 너무 안 그런 노년층이 많다. 그런 부분을 좀 조명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허진석 기자. 네, 실제로 이제 나이가 들고 아까 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힘 있고 돈 있고 경제력 있고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다. 그러지 못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울증에 노출이 되는 마음의 감기라고 하죠. 우울증이라는 게 조사한 거에 따르면 지금 도표 보여지시는 대로 전체 노인의 한 절반에 가까운 43.7%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울증 환자 중에도 노인의 비율은 역시나 뭐 41%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주변과 이렇게 대화를 못하거나 자기 자존감을 사회활동이 없으니까 자존감을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뭐 우울증까지는 못 고치겠지만 기자로 끝나는 4가지 활동. 그게 뭐냐? 걷기, 먹기, 말하기, 놀기 이런 것들을 해야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을 멀리 좀 내보낼 수 있는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좀 배려를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열정적인 노년들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그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최정 캐스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